안녕하세요. 행복한 H병원 행복한 의사 김정훈입니다. 식습관 개선으로 암 면역력 지키기.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중해식 식단이나 대시 식단은 과학적으로도 암 또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익하다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 통곡물,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와 같은 닭과 불포화, 단일 불포화 지방 위주의 식재료를 쓰고 소금과 당류, 트랜스지방, 가공육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는 식단을 말하죠. 한꺼번에 완벽하게 다 바꾸긴 어려워도 일주일에 3끼, 4끼 정도만이라도 가공육 대신에 생선 그리고 튀김 대신에 찜이나 구이로 전환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중해식 식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채소, 과일, 그리고 통곡류, 올리브유 이런 것만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 지중해에서 곡류보다는 육류를 훨씬 많이 드시고 육류도 이쪽 지방에서는 다 방목하는 것이죠. 밀실에서 가두어서 그렇게 키우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육류, 주로 밖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좋은 육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그런 육류들을 많이 드시는데 그것이 지중해 식단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실제로 이분들이 무병장수를 돕고 있다는 연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통곡류나 올리브만 드신다고 해서 완전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육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대체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공육은 정말 좋지 않죠. 그러니까 닭가슴살이나 두부, 생선과 같은 건강한 단백질로 바꿔보시고요. 버터, 마가린 안 되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을 쓰시는 것이 좋고 탄산음료 안 되죠. 탄산수에다가 레몬이나 무가당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과자와 빵과 같은 그런 간식류를 피하시고 견과류와 과일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게라도 음식을 건강한 것으로 자꾸 바꾸는 습관이 쌓이면 체중 조절과 염증 감소, 궁극적으로 면역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영양 관리. 암 환자분들은 항암 과정에서 식욕이 떨어지거나 특정 음식만 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을 빠르게 보충해야 한다며 과자나 단 음료로 칼로리를 채우면 영양 밸런스가 더 무너집니다. 되도록이면 병원 영양사와 상의해서 맞춤형 식단을 짜고 필요하다면 단백질 파우더나 영양 보충 식품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행복한 H병원 통합암면역센터에서도 내과 영양팀과 협진해서 가공육이나 트랜스지방, 과당을 줄이면서도 암 환자의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채우는 식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먹지 않고 굶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대체해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엄격하게 암을 더 성장시키는 음식을 피하고 그리고 내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항암 할 때나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환자분들은 거의 열흘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채나 신선한 과일로만 음식을 드시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도너츠가 너무 땡긴다. 어떤 분들은 라면이 너무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입맛에 들기만 한다면 어떤 음식이라도 드시도록 저는 오히려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입맛을 찾고 뭐라도 먹는 것이 낫지 가장 좋은 영양소를 찾는다고 하다가 아예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암 환자가 회복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라면이나 도너츠보다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 또는 좋은 단백질이 당연히 더 좋죠. 다 회복하신 경우라면 당연히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60대 남성분은 대장암 2기로 수술 후 보조항암을 진행 중이었는데 원래 햄, 베이컨을 매일 아침 식사로 드셨고 점심 때는 시럽을 추가해서 카페라테를 하루에 2잔
이상씩 마셨습니다. 수술 후에도 이 습관을 못 고치니까 체중은 줄어들지만 중성지방과 염증 수치는 계속 높더라고요. 영양 상담을 통해서 가공육을 생선이나 두부, 계란으로 대체하고 음료도 커피나 탄산수로 바꿨습니다. 이때 아메리카노도 직접 짜서 먹는 아메리카노보다는 드립 커피가 훨씬 낫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여전히 콩기름이 남아있는데 반해서 드립 커피를 쓰신다면 거름종이에 안 좋은 콩기름이 어느 정도는 걸러지기 때문에 특히 대장암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메리카노보다는 드립 커피를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항암 중간에 체력이 좀 더 좋아지셨고 면역세포 수치도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식습관은 보조 요소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거의 주치료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류를 줄이려면 커피까지 끊어야 하나요? 블랙커피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항산화 효과도 좀 있죠. 다만 시럽이나 설탕, 크림 등을 추가하는 이 추가 재료들이 문제가 됩니다. 라떼라든지 믹스커피 대신에 아메리카노 혹은 우유만 살짝 넣은 라떼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립 커피를 쓰신다면 좋지 않은 지방도 어느 정도는 거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추천할 만합니다. 이렇게 드신다면 첫 맛이 좀 밋밋할 수는 있지만 익숙해지면 달달한 걸 넣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암 환자나 면역 저하자는 과일도 당이 높아서 안 좋지 않나요? 과일에는 비타민, 식이섬유, 그리고 항산화 물질로 분류되는 파이토케미칼 등이 아주 풍부합니다. 정제당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당도가 아주 높은 과일, 수박, 포도,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섭취하신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 1, 2회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 형태로 갈아 마신다면 식이섬유는 손실되고 당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째로 드시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말린 과일 위에 다른 당분을 첨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말릴 때도 다른 당류를 덧입혀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린 과일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맨발 걷기와 식습관. 지난 영상에서 맨발 걷기를 언급했는데 이번에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직접적으로 음식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맥락에서는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아주 큰 효과가 있죠. 식습관 변화가 힘들 때 스트레스가 폭식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럴 때 가벼운 산책이나 맨발 걷기로 마음을 다스린다면 폭식 충동이나 단 음식을 갈망하는 충동을 좀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오래 걷다 보면 맨발로 땅의 다양한 느낌을 맛을 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혓바닥으로 음식의 맛을 보는 것도 맛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맨발을 오래 걸으시면 지면의 다양한 감촉도 맛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흙의 맛도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곳은 아주 부드러워서 너무 포근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곳은 좀 거칠어서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신발을 신고 걷는다면 전혀 느껴볼 수 없는 맛이죠. 맨발로 이제 날이 따뜻해지셨으니까 맨발로 걸으시면서 대지의 맛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맨발 걷기가 건강한 식습관 정착에 이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식습관의 위험성과 대안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희 행복한 H병원이 앞으로 전해드릴 암, 면역, 건강정보, 따끈따끈한 컨텐츠를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